자, 안녕하십니까. 2만원으로 주식 투자 끝내기 파트 예2 가치 투자 분석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저평가 주식과 저평가 주식의 매수와 수익성, 그리고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까지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가치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저평가 주식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흔히 이제 저평가라고 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가치를 못 받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치 투자 분석 이제 지금 이제 개인들이 대한 가치 투자의 분석 관련된 부분은 음, 지금 원래 시장에서 10,000원을 주고 판매가 돼야 되는데 지금 5,000원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내지 가치가 언젠가는 10,000원에 수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도 이제 그 어느 시기가 있거든요. 가치 투자를 할 만한 시기에 많이 가치 투자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 관련된 부분을 활용할 시점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강세 시장보다는 약세 시장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약세 시장이나 박스권 흐름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세장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할 거니까 예. 굳이 뭐 가치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래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이거나 차라리 조정권의 흐름을 보일 때 이 강세 흐름을 보이는 이슈를 이 가치 투자에 초점을 맞춰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주로는 이제 저PBR주, 저퍼주, 우선주, 자산가치, 우량주들이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가치 투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의 표입니다. 이 부분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이렇게 있고요. 현재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현재 가격을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적정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정 가격까지 올라가면 이 기대 수익이 나고 매도를 하고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결국에 적정 가격까지 임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적정 가격까지 임박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아, 기대 수익만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 저평가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종목들이 가치 투자로 빛을 많이 봤었던지를 예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찾아보고 적정 가치를 구하고 매수 타이밍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이슈나 정책 연계되면 좋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시장은 별로 안 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슈나 정책이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현금성 자산, 보유자산, 투자자산이 많다. 자회사 실적이 증가하거나 성장성이 확인이 되면 더 좋다. 그리고 매수를 몇 번에 나누어 할 것인지와 어느 타이밍에 매수할지를 정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시를 보였었던 종목들이 많이 같다라고 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과 자산이 재평가되는 기업, 그리고 기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잘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평가 주식의 매수와 수익성인데요. 주식을 오래를 보유할수록 보유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평가 종목을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해서 수익을 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시기가 잘 맞아야 되고 그 시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부각이 시장에서 부각이 돼야 결국엔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 시기와 저평가 가치 투자를 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평가 가치 투자주를 매매하기가 어려운 것은 결국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이죠.
살려는 사람은 없는데 팔려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는 게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가격이 비싸요. 예, 비싸고 그리고 가치주라고 봤을 때는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현저히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 수도 별로 없고 유통 주식 수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대주주들이 특히나 이 주식 가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회사들은 차라리 공개 매수를 해서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죠. 예, 그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 주식이 비쌉니다. 예, 비싼 주식이 많다. 그래서 예전에 SK텔레콤도 액면 분할을 했고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을 했죠. 예,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치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결론을 얘기를 해드리면 조금이나마 지금 가격보다 앞으로의 가격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뒤에서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이 안 좋거나 시장에서 이슈가 불거나 뭐 하면 더 상승 여력이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라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재무제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것보다는 재무제표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트에 대한 부분 힘을 좀 빌려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거의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재무제표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식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그리고 회사가 좋아진다면 어떻게 좋아지는지 그 흔히 말하는 매출이 많이 일으켜져서 수익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뭐 건물 같은 걸 팔아서 좋아진 건지 뭐 이런 것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뭐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서 필요한 것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자공시를 이용을 해서 그 재무제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다트를 가시면 어떠한 회사든지 공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TS에는 이제 키움 0919라고 하는 왼쪽 위에 상단에 이제 번호에 쓰면 이런 이제 간략한 회사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제표를 얘기를 해드리는데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죠. 그리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로 나뉘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이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결국 이제 자산과 자본, 부채 등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자산은 자산 금액을 보면 그 기업의 규모, 자산이 얼마만 큰지를 보면 될 것 같고, 유동자산은 유동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유동자산인데, 일단은 유동부채에 비해서 유동자산이 적으면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규모를 파악하면 그 기업의 수익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당기순이익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제한 거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보면 당기순이익과 더불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주당 순자산은 기업의 청산 시 한 주당 분배 가능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그래서 자산, 자본, 부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남의 돈을 가져와서 매매를 하는 거고 자본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부채는 남의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속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성과표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매출, 비용, 이익에 대한 세부 계정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나 재화를 판매해서 나오는 모든 부분이 매출, 그리고 매출이 클수록 기업들은 영업을 잘했다라는 부분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수익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영업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영업이익을 보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트를 보시면 이렇게 수익이 있고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있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흐름표인데요.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에 영업투자 재무활동의 현금의 변동 내역을 말한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과 현금흐름표를 잘 봐야 되는 부분은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영업투자 재무활동이 얼마만큼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흐름이고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기업의 외부적인 현금 조달 없이 영업활동을 매출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를 나타낸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활동은 투자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는지를 나타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은 투자활동에서 창출된 잉여금, 재무적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 드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이것만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되는 거는, 그리고 현금 활동이 좋은 거는, 영업활동은 좋으나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를 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돼야 새로운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좋은 거고요. 영업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투자를 하면서 설비 투자를 하는 부분이 좋은 거고, 영업활동을 하는데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부분은 새로운 투자를 하지도 않고 영업도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악인 거죠. 반면에 영업활동은 마이너스지만 사업을 확장하는데 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는 손익계산서와 같이 병행해서 보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마이너스를 보일 확률이 흑자를 내는 기업에서 높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빠르게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번에 또 좋은 부분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